우리 아들은 참으로 든든한 존재였습니다. 어린 시절부터 성실하고 밝은 성격 덕에 동네에서도 학교에서도 주변의 사랑을 한몸에 받았지요. 저는 항상 그 아이가 곁에 있다는 사실만으로 마음이 든든했고 자연스럽게 아들에게 큰 기대를 걸게 되었습니다. 아들이 성장하며 입사 시험에 합격했을 때 우리 부부는 그동안의 고생이 다 씻겨 내려가는 듯한 기쁨을 느꼈습니다. 이제 우리도 아들이 잘 사는 모습만 지켜보면 되겠구나 하는 뿌듯함에 잠을 이루지 못하던 날이 아직도 생생합니다. 아들의 결혼 소식을 듣게 되었을 때도 우리는 그를 진심으로 축하해 주었습니다. 새로 맞이하게 될 며느리와 함께 행복한 가정을 꾸려나가길 바라며 손주들이 태어나 다 함께 모일 미래를 꿈꿨습니다. 우리가 해줄 수 있는 것들을 아낌없이 해주고 싶었기에 결혼 준비에도 적극적으로 지원했지요. 당시 우리 집안의 경제적 여건이 넉넉하진 않았지만 우리 아이가 행복해질 수만 있다면 뭐든지 해줄 수 있을 것만 같았습니다. 그렇게 아들은 며느리와 결혼했고 그들의 신혼생활이 안정되도록 필요한 가전제품이며 살림살이도 지원해 주었습니다. 우리 부부는 나름대로 희생하고 배려한다고 생각했기에 아들 부부 역시 이런 우리의 마음을 깊이 이해해 줄 것이라 믿었습니다. 그리고 언젠가는 우리에게 손주를 안겨주고 가끔 찾아와 웃음소리 가득한 하루를 보내며 함께할 미래를 기대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저희의 기대와는 조금 다른 방향으로 흘러가기 시작했습니다. 결혼 초기에는 자주 연락을 주고받고 집에도 자주 들렀던 아들 부부가 차츰 연락을 뜸하게 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처음엔 둘이 신혼생활에 적응하느라 바쁜가 싶어 연락이 뜸한 것을 이해하려고 노력했습니다. 하지만 며칠이 지나도 몇 주가 지나도 아들 부부에게서 연락은 없었습니다. 저희 부부가 먼저 전화를 걸어야만 간단한 안부를 주고받을 뿐 그들의 바쁜 생활 속에서 저희는 점점 멀어져가는 듯한 기분이 들기 시작했지요. 어느 날 용기를 내어 아들에게 슬쩍 넌지시 말했습니다. 요즘은 우리 보기가 참 힘들구나. 가끔 얼굴이라도 보러 와주면 좋으련만. 아들은 대수롭지 않다는 듯 엄마, 저희도 나름대로 할 일이 많아서요. 요즘 젊은 부부들 다 그렇지 않나요? 라는 답변을 남기고는 급히 전화를 끊었습니다. 아들의 말투에 담긴 무심함에 한동안 멍해졌습니다. 다들 이런 걸까? 하고 스스로를 다독였지만 이내 마음이 무거워지기 시작했습니다. 이후로 아들 부부는 더욱 자주 우리와의 만남을 피하는 듯 보였습니다. 명절이나 특별한 기념일에도 형식적으로만 얼굴을 비추고 긴 이야기를 나누기도 전에 얼른 자리에서 일어나곤 했습니다. 한때는 주말이면 꼭 들르던 아들 부부가 이제는 우리를 피하는 듯한 모습에 저와 남편은 갈수록 더 많은 상실감을 느끼기 시작했습니다. 우리가 그동안 바라왔던 행복한 가정의 모습이 점점 흐릿해지고 있다는 생각에 마음 한편이 아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때까지는 우리 부부가 그저 서운해하는 정도였지만 점차 아들 부부가 정말로 우리와 멀어지려는 것이 아닌가 하는 걱정이 커지기 시작했습니다. 한때는 아들이 집에 오는 날이면 무슨 음식을 해줄까, 좋아하는 반찬은 뭐였나 하며 설레는 마음으로 장을 보고 음식을 준비하던 날들이 있었습니다. 엄마, 이거 정말 맛있어요. 다음에 또 해주세요. 하고 맛있게 먹던 아들의 웃는 얼굴이 선했지만 그 모습도 이제는 그리움 속에서만 떠오를 뿐입니다. 어느새 우리 집 식탁에는 아들이 앉을 자리가 남아있지 않았습니다. 저희가 먼저 연락하지 않는 한 아들 부부는 거의 소식을 주지 않았고 제 마음속엔 우리 부부의 존재가 아들 부부의 삶에서 점점 사라져가는 것 같아 두려움마저 들었습니다. 남편 역시 언젠가부터 더 이상 아들에게 전화를 걸지 않았고 제게는 그저 저 애들도 살기 바쁜 모양이야. 우리 더 이상 신경 쓰지 말자라는 말로 담담한 척을 했지만 그 눈빛 속에서 깊은 상실감을 읽을 수 있었습니다. 우리 부부가 아들 부부의 삶에 불편한 존재가 되어버린 걸까요? 우리가 그동안 아들을 위해 해온 일들이 그들에게는 당연한 일이 되어버린 걸까? 자꾸만 자책하게 되었습니다. 내가 너무 많은 걸 기대했던 건 아닐까 하는 생각에 잠도 제대로 이루지 못한 밤들이 이어졌지요. 그렇다고 아들에게 다가가 마음을 터놓고 이야기해 볼 엄두는 나지 않았습니다. 자칫 잘못 말했다가 아이가 더 멀어질까봐 두려웠으니까요. 시간이 지나도 아들과 며느리는 좀처럼 우리 곁으로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명절이나 기념일조차 바쁘다는 핑계로 자주 건너뛰었고 한 번이라도 더 보려는 우리 부부의 노력이 헛된 기대였다는 생각이 들 때마다 마음이 무거웠습니다. 처음엔 그저 서운하기만 했지만 이제는 그들의 방문을 기대하는 것조차 두려워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이 어쩌다 집에 오는 날이면 즐거움보다 혹여나 또 우리 곁을 떠나는 건 아닐까 하는 불안감이 앞서곤 했으니까요. 어느 날 며느리가 아들과 함께 오랜만에 집에 들렀을 때였습니다. 그동안의 답답함과 서운함이 쌓였던 저는 기회가 왔다 싶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요즘은 우리랑 함께하는 시간이 예전보다 많이 줄어든 것 같구나. 무슨 일이라도 있는 거니? 며느리는 제 물음의 순간 당황하는 기색을 보였고 아들 역시 불편한 표정으로 눈길을 피했습니다. 그 모습을 보고 마음 한구석이 싸늘해졌지요. 무언가 잘못되었음을 직감했지만 그걸 인정하기가 두려웠습니다. 아들 부부가 집을 나선 후 남편과 저는 한동안 무거운 침묵 속에 앉아 있었습니다. 더 이상 아들에게 다가갈 방법조차 남아있지 않다는 사실에 그리고 그동안 품어온 기대와 꿈들이 사라져가는 것 같아 씁쓸함이 밀려왔습니다. 이제는 우리가 그들의 삶에 더 이상 기대할 자리가 없는 건가 하는 자책과 서운함이 교차하며 마음 한편이 허전하게 비어가는 것만 같았습니다. 그 후로 저희는 아들 부부와의 관계에 조금씩 거리감을 두기 시작했습니다. 며느리나 아들에게 부담이 될까봐 자주 연락도 하지 않고 마음을 조심스레 감추며 그저 그들이 편안하게 지내길 바랐습니다. 그런데도 아들 부부는 점차 우리에게 소홀해졌고 가끔 전화로 간단히 안부만 묻는 형식적인 대화마저도 어색하게 느껴지기 시작했습니다. 한동안 매주 아이 데리고 보러 오겠다는 말로 기대감을 주더니 이내 바빠서 다음에 올게요라는 핑계와 함께 약속은 깨지기 일쑤였습니다. 저는 그때마다 손주에게 해줄 음식을 준비해놓고 기다렸고 저녁이 되어서야 오지 않는다는 연락이 올 때면 괜히 마음이 무겁게 느껴졌습니다. 남편도 그런 저를 보며 속이 상한 듯 하지만 불편한 마음을 차마 말로 하지 못하고 그저 씁쓸한 웃음으로 넘어가곤 했습니다. 아들에게 서운함을 표현해보려 했지만 그럴수록 아들이 더 멀어질 것 같다는 불안감에 매번 망설일 뿐이었지요. 마치 우리 집에 발걸음하는 것조차 부담스러운 일이 되어버린 것 같았습니다. 가족 간의 관계가 이렇게까지 변할 줄은 몰랐습니다. 저희 부부는 아들 부부가 더 자주 찾아와 주기를 기대하며 마음속으로 매번 되뇌었지요. 다음엔 꼭 오겠지, 이번엔 무슨 사정이 있었겠지 하고 애써 이해하려 노력했지만 그럴수록 우리 부부의 기대와 헌신이 무색해지는 듯한 상실감만 남았습니다. 한때는 손주를 보고 싶다는 마음에 직접 찾아가 볼까도 했지만 그것마저도 아들 부부의 생활에 간섭하는 일이 될까 싶어 차마 용기를 내지 못했습니다. 얼마 후 아들의 생일이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이번에는 그들이 우리를 찾아오지 않더라도 우리가 가서 축하해주자고 남편과 이야기를 나누고 조심스럽게 아들에게 연락을 했습니다. 아들의 생일에 작은 축하의 자리라도 마련해주고 싶었기에 저와 남편은 근사한 선물까지 준비해 놓았습니다. 아빠랑 엄마가 저녁이라도 같이 하려고 하는데 이번엔 잠깐이라도 얼굴 볼 수 있을까? 하고 묻자 아들은 잠시 말끝을 흐리더니 이번에는 그냥 저희끼리 조용히 보내고 싶어요라는 대답을 남겼습니다. 그 말을 듣는 순간 한동안 제 머릿속이 하얘졌습니다. 아들에게 그저 짧은 인사라도 건네며 축하하고 싶은 마음이었을 뿐인데 그마저도 부담이었을까 싶어 가슴이 아려왔습니다. 아들이 그렇게까지 선을 그으며 가족과의 시간을 피하는 것이 너무나 서운하게 다가왔습니다. 그동안 아들 부부가 우리를 멀리하려는 듯한 태도에 내심 불안해하면서도 어쩌면 시간이 지나면 다시금 가까워질 날이 오리라 희망을 품었던 마음이 그 순간 산산이 부서지는 것만 같았습니다. 생일을 핑계로 아들에게 다가가 보려던 시도마저 이렇게 실패로 돌아가고 나니 이제는 그들에게 더는 바랄 것이 없다는 생각마저 들었습니다. 그날 밤 남편은 조용히 저를 바라보며 한숨을 내쉬더니 쓸쓸히 말했습니다. 우리가 아들을 위해 평생을 바쳐온 것 같은데 이젠 정말 더는 우리의 손길이 필요 없나 보네. 남편의 그 말이 왜 그렇게 슬프게 들리던지 제 눈가에는 눈물이 맺혔습니다. 우리 부부가 그토록 아끼고 사랑했던 아들이 이제는 우리 곁에서 멀어져가고 손주들과 함께 웃고 떠들며 행복할 날은 다시 오지 않을지도 모른다는 두려움이 밀려왔습니다. 서로 마음을 터놓고 이야기해보려 했던 모든 노력들이 허사로 돌아가 버린 듯한 기분이 들었습니다. 그날 이후로 저는 아들 부부와의 관계에서 모든 기대를 내려놓기로 결심했습니다. 한때는 그들이 우리에게 기쁨과 행복을 가져다 줄 거라 믿었지만 이제는 오히려 상처와 쓸쓸함만 남아 저를 괴롭히는 것 같았습니다. 우리에게 아들 부부는 더 이상 가족의 울타리가 아닌 듯 느껴졌고 우리는 조용히 마음을 닫아야 할 때가 온 건 아닌지 혼란스러워졌습니다.
어쩌면 저희 부부는 아들 부부가 가까이에서 힘이 되어줄 거라는 막연한 기대를 너무 오래 간직하고 있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날 이후로 저는 더는 아들 부부의 방문을 기다리지 않기로 결심했습니다. 남편도 이제는 아들 이야기를 꺼내지 않았고 우리 두 사람은 그렇게 마음속에서 아들을 조금씩 내려놓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막상 마음을 비우려 하니 허전함과 씁쓸함이 더 깊어져만 갔습니다. 우리 부부는 평생 동안 자식이 잘 되기만을 바라며 살아왔습니다. 건강한 음식 한 끼라도 더 먹이려고 애쓰고 겨우 모은 돈으로 아들이 잘 자리 잡을 수 있도록 지원해 주었지요. 부모로서 아낌없이 내어주며 살아왔는데 이제는 그렇게 키운 아들이 돌아와 줄 거라는 기대조차 포기해야 한다니 서글펐습니다. 언젠가 밤늦게까지 잠이 오지 않아 뒤척이고 있는데 남편이 조용히 혼잣말을 했습니다. 이제는 다 마음을 비우고 내려놓아야 하는 건가? 자식에게 너무 많은 걸 바란 걸까? 그 말에 저도 조용히 눈을 감고 대답했습니다. 아니, 이제 정말 마음을 비워요. 무소식이 희소식이다 이래 생각해요. 말은 그렇게 했지만 속으로는 우리가 과연 어떤 부모였기에 자식이 이렇게 멀어지려 하는 걸까? 하는 자책이 끝없이 밀려왔습니다. 우리 부부는 서로를 위로하며 무덤덤하게 하루하루를 견뎠습니다. 하지만 가끔씩 친구나 지인들이 손주들과 주말마다 시간을 보내며 함께 식사하고 웃음꽃을 피운다는 이야기를 할 때면 속이 텅 빈 듯 쓸쓸해졌습니다. 우리도 손주들이 어리광 부리는 모습을 보고 싶었는데 아들 부부가 함께 시간을 보내주길 원했는데 하는 아쉬움이 마음속에 쌓여갔습니다. 어느새 우리 부부의 대화 속에 아들과 손주의 이야기는 점점 사라졌고 아들이 집을 떠난 후 우리 집은 예전보다 훨씬 조용해졌습니다. 그러던 중 얼마 후 마침내 아들 부부에게서 연락이 왔습니다. 혹시라도 이젠 다시 가까워지고 싶어 하는 게 아닐까 하는 작은 기대에 마음이 두근거렸지요. 하지만 연락의 내용은 간단한 인사와 안부가 전부였습니다. 아무리 기다려도 예전처럼 우리를 찾아오고 싶다는 마음이 담긴 말은 들려오지 않았고 그제야 저는 진짜 그들이 우리를 찾지 않으려 한다는 것을 받아들이기 시작했습니다. 한때는 나이 들어가는 우리의 빈자리를 아들 부부가 채워주리라 믿었고 그런 날이 오기만을 기대했지만 이제는 그저 오래된 꿈이 되어버린 기분이었습니다. 그리고 점차 저는 그 기대가 우리 자신을 더 깊은 외로움으로 몰아넣고 있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렇구나. 이제 우리에게 정말 남은 건 아무것도 없구나. 그렇게 애써 모든 기대를 내려놓으며 마음을 다잡고자 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아들 부부가 잠시 집에 들렀습니다. 오래 기다려온 날이었지만 반가운 마음보다 어딘가 불편하고 어색한 감정이 먼저 밀려왔습니다. 저는 차분한 얼굴로 맞이했지만 마음속에선 그동안 감춰 두었던 상처와 섭섭함이 깊이 자리 잡고 있는 게 느껴졌습니다. 아들도 어쩐지 우리와 거리를 두려는 듯 조심스러운 태도로 대화를 이어갔고 그 모습이 한편으론 속상하면서도 이제는 그저 체념이 앞설 뿐이었습니다. 아들 부부가 떠난 후 남편과 저는 무겁게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그리고 아무 말 없이 서로의 눈을 바라보았습니다. 한때는 아들 부부가 우리 곁에 있어줄 것이라 믿고 의지했지만 이제는 더는 그들에게 무엇도 기대할 수 없다는 사실을 온전히 받아들였습니다. 그동안 품고 있었던 기대와 헌신이 그저 저희 두 사람만의 집착이었을까 하는 자책도 밀려왔습니다. 이제는 아들 부부를 놓아주는 게 그들에게도 더 편한 일일까? 이런저런 생각이 끊임없이 맴돌았지만 답은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더 깊은 고요 속에 빠져들었습니다. 우리 부부는 이제 그들의 삶에 없는 존재로 스스로 멀어지며 사라져야 하는 걸까 그렇게 밤이 깊어갔습니다. 아들 부부를 마지막으로 본 이후로 우리 부부는 차츰 서로의 마음을 터놓기 어려워졌습니다. 남편도 제게 더 이상 아들 이야기를 꺼내지 않았고 저 역시 남편에게 그동안 쌓여온 마음을 굳이 털어놓지 않았습니다. 저희 집안의 중심이던 아들이 사라지면서 우리 부부도 깊은 침묵 속에 갇히게 되었습니다. 매일 반복되는 일상 속에서 저는 아들 부부와의 관계를 포기하고 비워내기로 결심했지만 그 상실감은 날이 갈수록 깊어지기만 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오랜만에 친구들과 모임이 있었습니다. 그 자리에서 한 친구가 아이들과 함께 떠났던 가족, 여행 이야기를 하며 웃음 짓는 모습을 보니 마음 한편이 무겁게 내려앉았습니다. 저도 모르게 우리 아들은 이제 집에 잘 오지도 않아서라고 말끝을 흐렸지요. 그때 다른 친구가 툭 내뱉었습니다. 요즘 젊은 애들 다 그렇지 뭐.
그렇다고 너무 섭섭해하지 말고 그냥 보내줘야 해. 순간 그 말을 들으며 어딘가 부정하고 싶은 마음이 일었습니다. 그러나 가슴속에서는 우리 부부가 자식에게 너무 많은 걸 기대해온 것이 아닐까, 그리고 이제는 그걸 내려놓을 때가 온 것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집에 돌아오는 길, 저는 묵묵히 제 옆에 앉아있는 남편을 보며 문득 물었습니다. 여보, 정말로 우리가 너무 많은 걸 바라고 있었던 걸까? 남편은 잠시 눈을 감고 한숨을 쉬며 조용히 대답했습니다. 그렇다고 하더라도 그게 너무 큰 욕심은 아니지 않나? 부모가 자식 자주 보고 싶은 거는 인지상정인데. 남편의 말에 제 마음이 뭉클해졌습니다. 집에 도착해서도 저는 한참 동안 남편의 말이 머릿속에 맴돌았습니다. 그동안 아들 부부가 기대만큼 돌아와 주지 않으니 마음이 쓰라렸지만 한편으로는 그 아이들도 이제는 자기만의 삶을 꾸려나가고 있는 게 당연하다는 생각이 들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면서도 우리 부부가 그들의 삶에서 이렇게까지 소외감을 느껴야 하는지 우리도 모르게 수없이 고민하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서서히 우리 부부는 아들 부부와의 관계를 스스로 놓아주어야 한다는 결론에 이르렀습니다. 며칠 후 남편과 저는 아들에게 마지막으로 깊은 대화를 나누고 싶다는 생각에 그를 집으로 불렀습니다. 그동안 꺼내지 못했던 섭섭함과 서운함을 어찌할지 마음이 복잡했지만 이제는 더 이상 이 관계를 모른 척할 수 없다고 느꼈기 때문입니다. 아들이 집에 도착하자 남편과 저는 그를 마주보며 조용히 입을 열었습니다. 아들아, 사실 요즘 내가 우리를 점점 멀리하는 것 같아 마음이 참 아프다. 우리가 잘못한 것이 있다면 말해주면 좋겠구나. 아들은 잠시 말없이 우리를 바라보더니 어렵게 말을 꺼냈습니다. 사실 저희도 부모님께 부담을 드리는 건 아닌가 늘 고민했어요. 저희 삶도 이제 제 뜻대로 살아보고 싶었어요. 아들의 말에서 느껴지는 단호함에 마치 그동안 쌓아왔던 기대와 애정이 한순간에 부서지는 것만 같았습니다. 저는 한참 동안 멍하니 아들의 말을 듣기만 했습니다. 아들이 표현한 부담이라는 단어가 마음에 무겁게 내려앉았습니다. 그렇게 우리에게 한 발 물러서기를 선택한 아들의 입장을 이해하려고 노력했지만 내심 실망과 서운함이 커져만 갔습니다. 아들은 조용히 말을 이어갔습니다. 부모님도 이제는 저희를 조금 자유롭게 놔주시면 좋겠어요. 저희도 나름대로 살아가야 하는 게 있으니까요. 그 말을 듣는 순간 마음 한편이 무너져 내리는 듯 했습니다. 그동안 우리 부부가 지켜온 희생과 기대가 마치 무가치한 것처럼 느껴졌고 아들이 바라는 자유라는 말이 우리와의 관계를 끊고 싶다는 뜻으로 다가와 가슴이 아려왔습니다. 남편도 말없이 그 말을 듣고 있었지만 그의 눈빛이 조금씩 흐려지는 것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우리 부부가 단지 아들 부부의 인생에서 조용히 사라져야 하는 존재가 된 것 같아 마음이 씁쓸했습니다. 그렇게 아들은 차가운 인사를 남기고 집을 떠났고 우리 두 사람은 깊은 상실감에 잠긴 채 오랜 시간 그 자리에 남아 있었습니다. 그동안 애써 감춰두었던 모든 서운함과 실망이 한꺼번에 밀려들었습니다. 아들의 뒷모습을 바라보며 이제 정말 모든 걸 내려놓아야 하는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모든 걸 내어주며 살아온 우리의 기대가 결국 이렇게 끝을 맺게 되리라 상상도 하지 못했지요. 우리는 그렇게 한참 동안 말없이 침묵 속에 잠겨 있었고 이제는 정말로 아들과의 관계를 단념할 때가 온 것인지 깊이 고민하며 상실감을 받아들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날 이후 남편과 저는 서로에게 아들 이야기를 꺼내지 않았습니다. 이제는 아들의 곁을 지켜주려는 모든 노력과 기대가 무의미하게 느껴졌지요. 서로 상처받지 않기 위해 아들에 대한 말을 피하다 보니 집안에는 아들과 며느리의 흔적을 묻어두려는 듯한 침묵만이 감돌았습니다. 무언가 큰 결심을 하고 싶어도 쉽사리 마음먹기 어려웠고 그냥 자연스럽게 잊혀지기를 기다리는 것이 그나마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남편이 오랜 시간 묵혀둔 이야기 하나를 꺼냈습니다. 당신 기억나지? 그때 우리가 손수 만든 저녁상을 아들이 정말 좋아했었는데. 그 말에 저는 잠시 떠올렸습니다. 아들이 결혼 전에 우리 곁에 머물며 자주 함께 식사하고 웃었던 그 시절이 문득 그리워졌습니다. 그때는 소소한 밥상 하나에 얼마나 많은 대화를 나누었는지 단순한 저녁 식사에도 서로의 마음이 전해지는 느낌이었으니까요. 한동안 잊고 있었던 그 기억은 우리에게 작지만 깊은 위로가 되어 주었습니다. 그날 이후로 우리 부부는 비록 아들 부부와의 관계는 예전과 달라졌지만 그 시절 함께했던 순간들만큼은 소중히 간직하기로 결심했습니다.
과거의 모습이 현재와 다르더라도 우리가 자식에게 전했던 사랑과 헌신은 사라지지 않을 거라는 깨달음이 들었습니다. 비록 모든 기대를 내려놓아야 했지만 서로를 위해 준비했던 그 사랑은 여전히 유효하다는 믿음이 생겼습니다. 시간이 흐르면서 우리는 조금씩 일상을 되찾아갔습니다. 아들과의 시간을 갈구하던 습관을 버리고 매일 아침 차를 마시며 서로를 챙겨주는 일상의 소소한 평온을 소중히 여기기 시작했습니다. 아들과의 관계가 바뀌었지만 우리는 자신을 위로하고 서로에게 작은 행복을 주는 방법을 조금씩 배워나갔습니다. 어느 날 뜻밖에도 아들로부터 연락이 왔습니다. 엄마, 아빠 잘 계시죠? 다음 주말에 잠깐 들러서 인사드리려고 해요. 짧은 문장에 담긴 아들의 목소리가 왠지 반가웠습니다. 모든 걸 내려놓고 나서야 아들이 돌아오게 될 줄은 몰랐지요. 남편도 기쁜 표정으로 제 손을 꼭 잡으며 이젠 우리가 아들의 선택을 존중하며 응원하는 부모가 되어주자. 라고 조용히 말했습니다. 우리 부부는 더는 아들에게 무언가를 바라기보다는 그가 행복할 수 있기를 바라며 우리 스스로도 행복을 되찾기로 결심했습니다. 그토록 무거웠던 기대와 상실감을 내려놓고 나니 오히려 마음 한편이 홀가분해졌습니다. 그간의 서운함이 우리를 가로막았던 벽처럼 느껴졌지만 이제는 그 벽을 허물고 멀리서 아들의 행복을 진심으로 기원하는 부모가 되려 합니다. 아들도 언젠가 우리를 떠올리며 미소 지을 수 있을 거라는 작은 희망을 품고 이젠 더 깊고 단단해진 사랑으로 아들을 응원하려 합니다. 이렇게 제 마음의 영상을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리며 구독과 좋아요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